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조의 조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면으로 제 몽타주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 디스크 시술을 하는 바람에 이 목에다가 큰 반창고를 하나 딱 지금 붙이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원래는 오늘 산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모델을 보여드리고 산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제가 지금 사정상 제 몽타주가 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제가 동영상 촬영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요. 이 난초가 지금 산에서 데려온 황화가 피는 난인데요. 올해 꽃이 이상하게 장마철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꽃이 알맹이는 없고 그 껍데기만 쭈꾸럭지만 매달린 전라도 사투리로 삐비 그 띠뿌리에서 꽃이 피는 것을 삐비라고 하지요. 그 삐비처럼 생겨서 제가 지금 이걸 떼어냈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면은 이게 속에 알맹이가 없이 그냥 껍데기만, 꽃잎 껍데기만 나와 있어서 제가 뗐는데요. 그 부분도 좀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조금 미리 떼버린 좀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화분에서 안 친 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분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할 수 없이 분을 깼습니다. 이렇게 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낙소분 내부에 달라붙어 가지고 빠지질 않아서 뿌리가 또 끊어지고 손상이 많을까봐 제가 할 수 없이 분을 깼습니다. 깼는데요. 이게 제 난실이 공항 옆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도 나고 헬리콥터 소리도 나고 또 폭주족들 바이크 엄청 세게 다니는 바이크 소리도 나고 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만은, 또 여러분과 저와의 이 학구열에 불타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멘트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제가 이 거금 18,000원짜리 마이크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 의견이 전달되는 것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 난을 털어서 지금 현재 배양 상태와 또 뿌리의 어떤 갈변 상태, 이런 원인, 그리고 분갈이를 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데 이대로는 또 분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뿌리를 정리해서 다시 심는 과정에 어떤 뿌리를 정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보다 하수인 분들께 제가 나름대로 제 의견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고수분들께서야 야 저런 게 무슨 동영상거리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저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니까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급격히 스케줄을 변경해서 담는 과정에 이 뿌리가 너무 지금 우거져서 너무 많이 내려서 이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난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기는 보여드리면 안 되겠고, 2017년 3월 17일에 여긴가요? 카메라고 2017년 3월 17일에 체란이 된 난초니까 18, 19, 20 3년하고도 한 반년, 3년 반이 됐네요. 그래서 이 지금 산에서 내려왔을 당시에 이제 완전 생강근 초기죠. 이것은 다 노대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또 2년째 초까지도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산에서 내려온 촉이 되겠죠. 여기까지 노대가 났고요. 이것까지 나왔네요. 이것까지 이제 산에서 나온 촉이고, 제가 지금 요 전진 새 뿌리, 요 새 촉을 제가 새로 분해서 받은 난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요 새로 받은 난들은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고, 지금 전에 산에서 내려온 촉도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요 산에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잎이 싱싱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거나 그래도 이게 예쁜 황화가 피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뒤쪽 하나라도 잘 살려서 나중에 작품화가 되었을 때 혹시 모르죠. 어떤 회원분께서 또 이게 난초가 이뻐서 저한테 좀 분양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이 산채척이 안 달려 있는 것보단 달려 있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이 산채촉이 달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마 프로가 되신 분들께서도 아마 난을 구입하실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따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노대가 난 촉들에 붙어있는 이 묵은 이 흔적들은 가능하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곰팡이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이 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묵은 촉들 입장들은 여기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새로 나온 촉들이라도 이렇게 한 2, 3년 지나서 이 처마잎이 좀 말라서 도태가 된 잎들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처마잎이나 이제 노대가 난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뿌리가 좀 위로 솟아 있거든요. 솟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벌브의 중간에서 뿌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요 밑에서 신화가 달린다거나 또 꽃대가 올라올 경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밑에서 신화가 보통 비틀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뿌리입니다. 이런 뿌리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뿌리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은 지금 이 입장 수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죠. 너무 밀집해 자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남분 벽에 붙어서 꽉 찡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국 표준어 학회의 그 표준어를 찡기게 가지고 끼어서, 저희 녹제TV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글 표준학회 표준어를 준수하는 채널입니다. 뿌리가 끼어서 뻗지를 못하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뿌리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이 일산화탄소가 빨리 배출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연탄가스 맞고 쓰러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버렸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좀 분을 좀 큰 거에 심었으면은 이제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겠지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더 이상 뻗지를 못하고 꽉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숨쉬고 내뱉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다른 뿌리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게 이렇게 가운데로 자란 뿌리들은 잘 자랐고요.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지금 이런 뿌리도 요 가운데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뿌리들은 이상 없이 잘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들도 보면은 요 벌브 윗부분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이런 뿌리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위인데 보기에는 이게 엄청 녹슬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가위를 평상시에 보관할 때는 이 소독액에 담가 두거든요. 그래서 소독 처리는 잘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좀 녹이 슬고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또 정이 들었습니다. 그 엿을 파시는 분들께서도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면 그 정이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다 달 때까지 이거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정이 들어서 쉽게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린 난 뿌리가 몇 개겠습니까? 역사가 깊은 가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의 위험은 없고요. 이거를 뭐 메스나 이런 거를 이제 예리하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제 명장님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리한 수술 가위로 하시는데, 사실은 뭐 어차피 절개하는 과정에서 좀 위험한 그런 거로 아주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프로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절단 가위로, 이거보다 더 얇은 가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뭐 더 얇은 가위도 있고, 가위도 여러 개 있어요. 이보다 더 얇은 가위도 있습니다. 이제 쪽가위라 그래서 좀 민망합니다만, 요 코털 소지하는 데 쓰는 그 정도에 가는 가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힘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선호합니다. 좀 무리가 가더라도요. 이렇게 해서 위로 나온 뿌리들은 과감하게 이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막 뿌리가 이게 난이 세력이 좋다 보니까 막 여기 위에도 막 솟아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요 위로 솟구친 나는 요 뿌리는 그다지 뭐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도 절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서
벌브 사이에 이렇게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온 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다지 뭐 용도 가치는 없고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뿌리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도 이 속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이 뿌리도 지금 제거를 한 후에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뿌리를 너무 아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이것도 묵은 뿌리니까 일단 이것도 제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난의 뿌리를, 물론 이 난의 입장수에 맞추어서 비례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충분히 수분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뿌리 외의 뿌리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제거해도 이 난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재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 뿌리를 제거하는 게 이 난에 회춘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뿌리를 제거할수록 이 식물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더 많은 그 물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위험도를 느끼기 때문에 더 새 뿌리를 더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분재를 기르시는 분들은 이 뿌리를 제거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난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난에게 더 새 청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본 게 아니고 옆에 계십니다. 옆에 이게 분재 난원이거든요. 그분께서,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제거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난초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래서 저도 막 제거합니다. 이렇게.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 지금 이 뿌리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뿌리 부분, 이 난에서, 새로 나온 난에서 이 뿌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뿌리는 보면은 약간 앞쪽으로 치우쳤죠. 이렇게 앞쪽으로 치우친 이런 뿌리들을 보면은 대개 이 밑에 신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뿌리가 위에서 달려버리면 여 밑에가 습이 많아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눈이 형성이 돼 버리거든요. 꽃눈이 됐든 신화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뿌리들은 가능하면 제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거하고 나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뿌리를 제거하고 이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제거하고 났더니 이 속에 신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한 경험치에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놔두게 되면 내년에 신화가 나올 때 요 뿌리가 막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U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U자로 나와서라도 잘 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5월 6월 달에 한참 뜨뜻하고 습도가 높을 때 신화가 연하게 나오다가 거기서 진무름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기화열에 의해서 디어버리게 됩니다. 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모초까지 다 전이가 되면, 저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 때려 눕힐 때 그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훅 보내는 거,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옆에 중간에서 뿌리가 발생해서 옆으로 퍼진 나가는 이런 뿌리는 거의 99%가 그 밑을 뜯어 보시면 이렇게 신화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는 제거를 해 주시면은 이제 다른 이런 정상적인, 여기에도 지금 올록 붙어 있죠. 여기에도 이제 제2의 신화가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유도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옆으로 나란하게 자라는 이러한 벌브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이 2년 3년 동안 꽃이 달 때까지 이 분을 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속에 지금 요 속에 지금 요 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예리한 굳이 새를 대치 않아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로 그냥 가볍게 밀어버리시면 이게 이제 제거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따가 이제 그 도포제 이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는 도포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쓰는 거는 이제 톱자 들어간 것도 있고 오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쓰는 거는
뭐 티귿이 들어가네요. 뭐 이거 쓰는 톱자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쓰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도포제는 여러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 뭐 일본 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이상한 나라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기호에 맞춰서 또 그런 거 판매점에 또 문을 해보시고, 또 인터넷상에 난 자재 전문점 뭐 뭔 톡이 뭐 몇 군데 뜹니다. 그런 데서 인터넷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또 뭐 간접 광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셔도 뭐 괜찮다고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알겠습니까? 제가 또 한 10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막 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제거를 하고요. 이 밑에 보시면 또 이제 오래된 뿌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노출된 부분들이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실 때 이제 1년, 2년 해가 지나면서 이렇게 매듭이 생기거든요. 마디가 생기거든요. 이런 마디를 적당하게 생장점이 정지된 부분에서 이런 마디를 제거해 주시면 또 얘들이 컨디션 좋으면 다시 또 여기서 내립니다. 뿌리가. 그래서 뿌리를 제거하는 것에 너무 망설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벌브가 뭉쳐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수직근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한두 개만 남겨놓고 요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간 수직근들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이제 밑부분만 이제 괴사가 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그 윗부분을 자르고 이 부분은 이따가 도포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독제로요. 이 뿌리에 대해서 또 너무 애착을 가지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막 자를 때 막 어떤 분들은 또 막 덜덜덜 떠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난초라는 식물이 그렇게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고요. 또 의외로 이 그 자생력 말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 뭐라 딱히 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재생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재생력이 강한 식물이어서 어느 정도 뿌리라든가 이런 게 좀 모자라도 금방 또 벌브에서 영양소만 충분하다면 금방 또 새 뿌리를 내립니다. 내리고 이게 쉽게 뿌리가 또 하나도 없어도 사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뿌리가 하나도 없어도 잘 안 죽거든요. 이 벌브 자체에서 눈을 말아서도 금방 또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정말요 위대한 식물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난이라는 식물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 난 뿌리를 정리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막 자릅니다. 많이 솎아냈더니 이제 좀 한량해졌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잘라내고 싶지만 아직 또 갈 길이 먼 난초고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금방 또 겨울이 닥쳐오는데 또 과한 이런 또 영양 소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참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말려서 도포제 바른 후에 말려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잘 자라준다면, 올해는 이제 꽃을 못 달았기 때문에 꽃보기는 내년에 붓꽃보기는 틀렸고, 내년 여름에 이제 잘 심어서 그대로 둔다면 정향이 잘 돼서 내년 여름에 튼실한 꽃대를 또 두세 대 달리면 내후년 3월쯤엔 여러분들께 또 이 친구가 피운 꽃을 또 제 채널 구독자들과 함께 감상할 날이 오겠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희 녹제 채널은 항상 피드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까 분갈이한 뿌리 정리한 난을 제가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쁘게 잘 심어졌는지 또 여러분들께 좀 평가도 좀 받고요. 또 녹제TV에서 배울 게 있는지 한번 좀 평가를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심은 난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촉이 산채 촉이어서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란 난초라 이게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나머지 잎들은 조금 균형이 잘 잡혀서 맞춰서 심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전진촉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에서 신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을 여유를 두고 또 신화가 두세 촉이 나올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도 예쁘게 잘 심어졌네요. 균형미 있게. 내후년에 여기에서 예쁜 황화가 한 3촉 정도 꽃대를 올려서 3대 정도 꽃대를 올려서 멋있게 균형이 잡힌 그런 황화로 개화해 주길 기대하면서 정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